안녕하세요. 경제도우미입니다. 오늘은 경제 용어 모음 시간입니다. 자, 출발할까요? 파산 bankruptcy. 파산은 개인이나 기업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여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부채를 갚지 못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파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채권자에게 공정한 배분을 보장합니다. 파운드와 파운드, 스тер링. 파운드화는 영국의 공식 통화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기축 통화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다양한 국제 거래와 외환 보유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런던은 주요 금융 허브 중 하나로 파운드화는 많은 국제 거래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영국 경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반영합니다. 파생상품 시장 derivative market. 파생상품 시장은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리스크 관리와 투기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수확 전 곡물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파생상품 시장은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평가절하 devaluation. 평가절하는 정부가 자국 통화의 가치를 외국 통화에 비해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가 자국 통화의 가치를 10% 평가절하하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가절상 revaluation. 평가절상은 정부가 자국 통화의 가치를 외국 통화에 비해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입 가격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국 통화의 가치를 5% 평가절상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낮아져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유리하지만 수출 기업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 valuation. 평가액은 자산이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 결정과 재무보고서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평가액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부동산의 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합니다. 평가액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반영하며 투자자와 기업 경영진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투자자가 보유한 다양한 자산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리스크 분산과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는 투자자의 재정 목표와 리스크 성향에 맞춰 조정됩니다. 포트폴리오 이론. 포트폴리오 theory. 포트폴리오 이론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을 혼합하여 투자하면 한 자산의 가격 변동이 다른 자산의 변동과 상쇄되어 포트폴리오의 전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이는 투자자의 기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 표준 편차는 데이터의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 지표로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데이터 값이 평균 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일일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크다면 해당 주식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준 편차는 투자 리스크를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라이빗 뱅킹. 프라이빗 뱅킹은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업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산관리, 투자 자문, 세무 계획 등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빗 뱅킹 고객은 전담 금융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개인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재정 목표 달성과 자산 보호를 지원합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도우미입니다. 오늘은 경제 용어 모음 시간입니다. 자, 출발할까요?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가맹점에게 부여하는 사업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는 본사의 브랜드, 운영 시스템, 마케팅 지원을 통해 가맹점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제공하고 본사에게는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프리미엄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추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높은 품질, 브랜드 가치, 독점적 특징 등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은 일반 가방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부과합니다. 프리미엄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반영하며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중개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2개 이상의 그룹을 연결하여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는 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매출을 통해 현금 유입이 증가하고 원자재 구입과 인건비 지급으로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것이 플로우입니다. 현금 흐름은 기업의 운영 능력과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피벗은 사업 모델이나 전략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장 환경 변화나 초기 계획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한 스타트업이 기존의 소비자 시장에서 실패한 후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피벗입니다. 피벗은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필립스 곡선 curve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간의 역관계를 나타내는 경제 이론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업률이 낮을수록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호황일 때 실업률이 낮아지면 임금 상승 압력이 커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립스 곡선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수립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통제 불가능하게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의 심각한 불안정과 통화 가치의 급락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1920년대 독일과 2000년대 짐바브웨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기업의 경제 활동을 혼란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연비 효율성을 높이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도요타 프리우스는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친환경적이며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할부금융 인스톨먼트 파이낸싱 할부금융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지불하는 금융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 능력을 높이고 기업의 매출을 증대시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할부금융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할부금융은 고가 상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 Overseas Direct Investment ODI 해외 직접 투자는 국내 기업이 외국의 기업이나 자산에 직접 투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영 다각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도우미입니다. 오늘은 경제 용어 모음 시간입니다. 자, 출발할까요? 해외법인 Overseas Subsidiary 해외법인은 국내 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자회사나 지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현지화를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LG전자가 미국에 설립한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외법인은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경영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중요합니다. 환율 exchange rate 환율은 한 국가의 통화가 다른 국가의 통화와 교환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1달러가 1200원으로 교환되는 경우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입니다. 환율은 경제 상황, 금리 차이, 무역 수지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 exchange rate volatility 환율 변동성은 환율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이는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이 크게 변동하면 환율 변동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는 국제 무역과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 위험 exchange rate risk 환율 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 무역과 해외 투자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 환율 위험이 발생한 것입니다. 환율 위험은 해지 전략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 currency manipulator 환율 조작국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무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대규모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해 자국 통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낮추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화폐 공급 money supply 화폐 공급은 경제 내에서 사용 가능한 총 통화량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통해 조절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화폐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매입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화폐 공급은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금리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화폐 가치 value of money 화폐 가치는 화폐의 구매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정한 금액의 화폐로 얼마나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이 줄어듭니다. 화폐 가치는 경제 안정과 소비자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화폐 전환성 convertibility of money 화폐 전환성은 특정 통화를 다른 통화로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는 높은 전환성을 지닌 통화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습니다. 화폐 전환성은 경제 개방성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반영합니다. 화폐 정책 (Monetary Policy) 화폐 정책은 중앙은행이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폐 공급과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 성장, 물가 안정, 고용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화폐 정책입니다. 화폐 정책은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화폐의 유통속도 (Velocity of Money) 화폐 유통속도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단위의 화폐가 경제 내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 활동의 활발함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화폐 유통속도가 높으면 동일한 금액의 화폐가 여러 번 거래에 사용되어 경제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화폐 정책과 경제 분석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도우미입니다. 오늘은 경제 용어 모음 시간입니다. 자, 출발할까요? 화폐 유통량 (Money Circulation) 화폐 유통량은 경제 내에서 사용되는 총 화폐량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 활동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성장하면 화폐 유통량이 증가하여 다양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화폐 유통량은 경제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화폐 유동성 (Monetary Liquidity) 화폐 유동성은 화폐가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의 유동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은 높은 유동성을 가진 자산입니다. 화폐 유동성은 경제의 안정성과 금융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폐 중립성 (Monetary Neutrality) 화폐 중립성은 화폐 공급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실질, 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경제 이론을 의미합니다. 이는 화폐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수준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화폐 통합 (Monetary Integration) 화폐 통합은 여러 국가가 단일 통화를 사용하거나 통화 정책을 통합하여 경제 통합을 이루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 협력과 무역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유로화 도입이 화폐 통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화폐 통합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고 경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화폐 현상 (Money Illusion) 화폐 현상은 사람들이 명목 금액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실질 구매력의 변화는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인상에 따라 생활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Repurchase Agreement) 환매 조건부 채권은 일정 기간 후 일정 가격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유한 채권을 팔고 일정 기간 후 다시 사들이는 거래가 이에 해당합니다. 리퍼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율제도 (Exchange Rate System) 환율제도는 각국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고정환율제는 특정 통화를 다른 통화에 고정시키는 제도이고 변동환율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변동하는 제도입니다. 환율제도는 국제 무역과 금융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후행지표 (Lagging Indicator) 후행지표는 경제활동의 변화를 나중에 반영하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 동향을 확인하고 미래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은 경기 후퇴 후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후행 지표로 사용됩니다. 후행 지표는 경제 정책 수립과 평가의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회계 어카운팅 회계는 기업이나 개인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과 자산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매출, 비용, 이익 등을 기록하여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회계입니다. 회계는 투명한 경영과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회계감사 (Audit) 회계감사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 감사인에 의해 수행되며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감사는 기업의 재무보고서가 회계 원칙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오류나 부정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투자자와 이해 관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도우미입니다. 오늘은 경제 용어 모음 시간입니다. 자, 출발할까요? 회계 연도 (Fiscal Year) 회계 연도는 기업이나 정부가 재무 활동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 연도로 사용합니다. 회계 연도는 재무보고서 작성과 세금 신고를 위해 중요합니다. 회계 원칙 Accounting Principles, 회계 원칙은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 처리에 있어 지켜야 할 규칙과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무정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의 회계 원칙에 해당합니다. 회계 원칙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계장부 Accounting Books, 회계장부는 기업의 재무 거래를 기록한 책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출, 비용, 자산, 부채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장부, 비용장부, 자산장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회계장부는 기업의 재무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계정보 시스템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AIS 회계정보 시스템은 회계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하여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ERP 시스템이 회계정보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AIS는 기업의 재무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합니다. 회계이익 Accounting Profit, 회계이익은 기업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총수익이 100억 원이고 총비용이 80억 원이라면 회계이익은 20억 원입니다. 회계이익은 투자자와 경영진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회계기준 Accounting Standards, 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 처리에 있어 지켜야 할 규칙과 지침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계정보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회계기준 IFRS의 대표적인 회계기준입니다. 회계기준은 기업의 재무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계부정 Accounting Fraud, 회계부정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실제보다 좋은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와 이해 관계자를 기만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을 과대 계산하거나 비용을 축소하는 행위가 회계부정에 해당합니다. 회계부정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회계실사 Accounting Audit, 회계실사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회계장부를 검토하여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 감사인에 의해 수행되며 회계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감사인은 기업의 재무보고서가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회계실사는 투자자와 이해 관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계자문 Accounting Consulting, 회계자문은 기업의 회계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계 전문가에 의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회계자문 회사가 기업의 재무 구조를 분석하고 세금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회계자문은 기업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회계정책 Accounting Policies, 회계정책은 기업이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일관되게 적용하는 원칙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계정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 방법, 수익 인식 시점 등이 회계정책에 포함됩니다. 회계정책은 기업의 재무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도우미입니다. 오늘은 경제 용어 모음 시간입니다. 자, 출발할까요? 회수기간 Payback Period, 회수기간은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 의사결정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한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 비용이 100억 원이고 연간 순이익이 20억 원이라면 회수기간은 5년입니다.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투자 리스크가 낮아집니다. 회전율 Turnover Ratio, 회전율은 재고나 자산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교체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재고 회전율이 높으면 재고가 빠르게 판매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회전율은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효율시장 가설 Efficient Market Hypothesis, EMH 효율시장 가설은 금융시장에서 모든 정보가 즉시 반영되어 자산 가격이 항상 공정하게 평가된다는 이론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초과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주가에 반영되므로 투자자가 그 정보를 이용해 초과 수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희석효과 Dilution Effect, 희석효과는 주식 발행으로 인해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식 수증가로 인해 주당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소유 지분이 희석되어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희소자원 Scarce Resource, 희소자원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석유, 천연가스, 희귀금속 등이 희소자원에 해당합니다. 희소자원은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필요합니다. 기초자산 underlying asset, 기초자산은 파생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기본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상품의 가격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옵션의 기초자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라 옵션의 가치가 변동합니다. 기초자산은 파생상품 시장의 기초가 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investment portfolio,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자가 보유한 다양한 자산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리스크 분산과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투자자의 목표와 리스크 성향에 맞춰 조정됩니다. 투자 신탁, 뮤추얼 펀드, 투자 신탁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등이 투자 신탁에 해당합니다. 투자 신탁은 개인 투자자들이 전문가의 자산 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는 투자 신탁이나 펀드의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펀드 매니저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펀드의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펀드 매니저의 능력은 펀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펀드 수익률, 펀드 리턴, 펀드 수익률은 특정 기간 동안 펀드가 창출한 수익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 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펀드의 연간 수익률이 10%라면 이는 투자자가 1년 동안 10%의 수익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펀드 수익률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도우미입니다. 오늘은 경제 용어 모음 시간입니다. 자, 출발할까요? 헤지펀드, 헤지펀드. 헤지펀드는 다양한 투자 전략을 활용하여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 펀드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헤지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며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유한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지 전략, 해징 스트래티지. 해지 전략은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반대 방향의 포지션을 취하는 투자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가 하락에 대비해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해지 전략입니다. 해지 전략은 리스크 관리와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현금 유동성, cash liquidity. 현금 유동성은 기업이나 개인이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무 안정성과 긴급 상황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유동성이 높은 기업은 단기 부채를 쉽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현금 유동성은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금 흐름표, cash flow statement.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유입과 유출을 기록한 재무제표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현금 흐름을 평가하고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는 투자자와 경영진에게 중요한 재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환율 리스크, exchange rate risk. 환율 리스크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 무역과 해외 투자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 환율 리스크가 발생한 것입니다. 환율 리스크는 해지 전략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환율제도, exchange rate regime. 환율제도는 각국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정 환율제와 변동 환율제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고정 환율제는 특정 통화를 다른 통화에 고정시키는 제도이고 변동 환율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변동하는 제도입니다. 환율제도는 국제 무역과 금융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전쟁, currency war. 환율전쟁은 여러 국가가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역 불균형과 국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대규모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면 다른 국가들이 이에 대응하여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환율 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 currency manipulator. 환율 조작국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무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대규모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해 자국 통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낮추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repurchase agreement. 환매 조건부 채권은 일정 기간 후 일정 가격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유한 채권을 팔고 일정 기간 후 다시 사들이는 거래가 이에 해당합니다. 리퍼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계, accounting. 회계는 기업이나 개인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과 자산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매출, 비용,
이익 등을 기록하여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회계입니다. 회계는 투명한 경영과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도우미입니다. 오늘은 경제 용어 모음 시간입니다. 자, 출발할까요? 회계감사 (audit). 회계감사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 감사인에 의해 수행되며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감사는 기업의 재무보고서가 회계 원칙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오류나 부정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투자자와 이해 관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계자문 (accounting consulting). 회계자문은 기업의 회계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계 전문가에 의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회계자문 회사가 기업의 재무 구조를 분석하고 세금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회계자문은 기업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회계정책 (accounting policies). 회계정책은 기업이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일관되게 적용하는 원칙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계정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 방법, 수익 인식 시점 등이 회계정책에 포함됩니다. 회계정책은 기업의 재무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계연도 (fiscal year). 회계 연도는 기업이나 정부가 재무활동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사용합니다. 회계연도는 재무보고서 작성과 세금 신고를 위해 중요합니다. 회계원칙 (accounting principles). 회계원칙은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 처리에 있어 지켜야 할 규칙과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무정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의) 회계원칙에 해당합니다. 회계원칙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계장부 (accounting books). 회계장부는 기업의 재무거래를 기록한 책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출, 비용, 자산, 부채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장부, 비용장부, 자산장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회계장부는 기업의 재무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계정보 시스템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AIS. 회계정보 시스템은 회계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하여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ERP 시스템이 회계정보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AIS는 기업의 재무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합니다. 회계이익 (accounting profit). 회계이익은 기업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총수익이 100억 원이고 총비용이 80억 원이라면 회계이익은 20억 원입니다. 회계이익은 투자자와 경영진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회계기준 (accounting standards). 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 처리에 있어 지켜야 할 규칙과 지침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계정보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회계기준 (IFRS의) 대표적인 회계기준입니다. 회계기준은 기업의 재무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계부정 (accounting fraud). 회계부정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실제보다 좋은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와 이해 관계자를 기만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을 과대 계산하거나 비용을 축소하는 행위가 회계부정에 해당합니다. 회계부정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도우미입니다. 오늘은 경제 용어 모음 시간입니다. 자, 출발할까요? 회수기간 (payback period). 회수기간은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 의사결정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한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 비용이 100억 원이고 연간 순이익이 20억 원이라면 회수기간은 5년입니다.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투자 리스크가 낮아집니다. 회전율 (turnover ratio). 회전율은 재고나 자산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교체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재고 회전율이 높으면 재고가 빠르게 판매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회전율은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효율시장 가설 (efficient market hypothesis). EMH 효율시장 가설은 금융시장에서 모든 정보가 즉시 반영되어 자산 가격이 항상 공정하게 평가된다는 이론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초과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주가에 반영되므로 투자자가 그 정보를 이용해 초과 수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희석효과 (dilution effect). 희석효과는 주식 발행으로 인해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식 수증가로 인해 주당 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소유 지분이 희석되어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희소 자원 scarce resource. 희소 자원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석유, 천연가스, 희귀 금속 등이 희소 자원에 해당합니다. 희소 자원은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필요합니다. 기초 자산 underlying asset. 기초 자산은 파생 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기본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 상품의 가격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옵션의 기초 자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라 옵션의 가치가 변동합니다. 기초 자산은 파생 상품 시장의 기초가 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investment portfolio.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자가 보유한 다양한 자산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리스크 분산과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투자자의 목표와 리스크 성향에 맞춰 조정됩니다. 투자 신탁 mutual fund. 투자 신탁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등이 투자 신탁에 해당합니다. 투자 신탁은 개인 투자자들이 전문가의 자산 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는 투자 신탁이나 펀드의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펀드 매니저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펀드의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펀드 매니저의 능력은 펀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펀드 수익률 fund return. 펀드 수익률은 특정 기간 동안 펀드가 창출한 수익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 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펀드의 연간 수익률이 10%라면 이는 투자자가 1년 동안 10%의 수익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펀드 수익률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도우미입니다. 오늘은 경제 용어 모음 시간입니다. 자, 출발할까요? 해외 법인 overseas subsidiary. 해외 법인은 국내 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자회사나 지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현지화를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LG전자가 미국에 설립한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외 법인은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경영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중요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 overseas direct investment ODI. 해외 직접 투자는 국내 기업이 외국의 기업이나 자산에 직접 투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영 다각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환율 exchange rate. 환율은 한 국가의 통화가 다른 국가의 통화와 교환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1달러가 1200원으로 교환되는 경우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입니다. 환율은 경제 상황, 금리 차이, 무역 수지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 exchange rate volatility. 환율 변동성은 환율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이는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이 크게 변동하면 환율 변동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는 국제 무역과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 위험 exchange rate risk. 환율 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 무역과 해외 투자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 환율 위험이 발생한 것입니다. 환율 위험은 해지 전략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 currency manipulator. 환율 조작국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무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대규모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해 자국 통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낮추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repurchase agreement repo. 환매 조건부 채권은 일정 기간 후 일정 가격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유한 채권을 팔고 일정 기간 후 다시 사들이는 거래가 이에 해당합니다. repo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계 accounting. 회계는 기업이나 개인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과 자산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매출, 비용, 이익 등을 기록하여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회계입니다. 회계는 투명한 경영과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회계감사 audit. 회계감사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 감사인에 의해 수행되며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감사는 기업의 재무보고서가 회계 원칙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오류나 부정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투자자와 이해의 관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계자문 어카운팅 컨설팅 회계자문은 기업의 회계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계 전문가에 의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회계자문 회사가 기업의 재무 구조를 분석하고 세금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회계자문은 기업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